삼성전자가 양치기 소년처럼 얘기한 게 서너 가지가 되죠. 네. 20조급 돼서 한번 큰 또 M&A를 하겠다. 그래서 네. 과거 그 뒤로 뭔가 계속 또 글로벌 확대를 해가겠다라고 그렇죠. 했던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예. 지금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 8만 전자, 7만 전자 때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분들 어떻게 손절하고 나가야 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배당받고 네. 다음 반도체 사이클까지 그냥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것 하나의 전략이라고는 하긴 하겠지만 사이클화된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끌어갔었을 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4만 전자를 찍고 며칠 뒤 반등은 했습니다만 많은 또 주주분들 또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자, 흔들리는 삼성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이때가 기회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벌써 뭐 삼성을 지켜봐 오신 지 한 25년 투자자 때부터 네, 학교 때 공부한 것까지 치면은 네. 예, 그러면 거의 뭐 20년, 25년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하시네요. 예, 또. 그렇습니다. 항상 네. 안 좋을 때, 삼성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힘이 돼드려야 되는데. 네. 예, 그래도 좀 힘이 될 만한 소식 갖고 오셨나요? 일단 기대 반 우려 반.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려는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아. 이게 끝이 났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난번까지 보게 되면 그래도 한 50%대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예. 그런 쪽인데 그 근접까지는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한 뭐 49% 그러니까 50% 밑에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외국인 비중이 네,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하는 편이고. 네. 예, 근데 그 정도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좀 더 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된다라는 거는 네. 가격 하방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하방보다 네. 일단 갖고 있어야 될 메리트가 없다는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한국 증시와 삼성전자의 관계라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파느냐 삼성전자를 파느냐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 상황도 되긴 그렇죠. 되겠지만, 네.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쪽과 관련된 경쟁력 모든 걸 보고 일단은 줄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죠. 저희가 이번에 AI 시대와 함께 예. 또 메모리 반도체는 또 DRAM을 쭉 쌓아서 이어가는 HBM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HBM을 또 주도를 하다 보면 이제 예. 나머지 DRAM 쪽도 따라 올라오면서 그렇죠.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또 어느 정도 같이 슈퍼 사이클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했는데 그게 약간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작은 반등 정도 네. 이렇게 좀 치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년 그리고 또 내년 초반까지는 적어도 DRAM 네. 가격들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관련된 IT 수요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시장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자급자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필요한 건 자기네가 지금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삼성은 아니면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DRAM 쪽들 뭐 DDR5나 또 선자공정 좀 높였던 네. 이런 것들을 넘기려고 하는데 됐어 우리 그냥 이거지만 우리 자급자족할래. 게다가 미국이 계속 또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또 자급자족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 미국의 압박이라면 관세 압박을 말씀하시는 거고. 관세부터 이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들을 장벽들. 쌓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아예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네. 호랑이 새끼 키움격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예를 들어 창신 메모리 같은 회사. 네. 지금 뭐 DDR4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많이 올라와 있고 거기다가 요즘에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어차피 수율도 얼마 안 나오는데. 50%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래도 50%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반대로 50%는 폐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국가가 메워주잖아요. 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뒤에 믿고 일단은 쌓아 올려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대거 보조금 예. 지급과 함께 또 뒤에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근데 물량 앞에 장사 없죠, 반도체도. 없습니다. 저가로 그렇게 물량 공세하면은. 근데 그렇게 나왔던 거를 또 50% 할인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쪽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싸게 또 내놓고 유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IT 기기들은 중국산 IT 기기들은 훨씬 예. 더 낮은 가격대에 경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스타크래프트 하다 보면 왜 미네랄 캐잖아요. 스타도 이쪽에서는 하세요? 미네랄 캐는데 저쪽에서 무한 미네랄 캐고 있으니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정확하십니다. 예. 그쪽까지도 섭렵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보통 똑같은 거죠. 만약에 미네랄을 캐는데 SVC 하나가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이제 또 예. 대량으로 다 캐기 시작하게 되면 또 무한이고 다 캐기 시작한다. 맞아요. 그럼 그건 또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도 과거에 했던 LCD 쪽 네. 있죠. 이제 중국이 LCD 산업에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이것도 또 그런 재판이 아니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후발 업체들이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10나노급 디램에서 네. 그러니까 원 X까지는 왔고 네. 뭐 조만간 원 A로 간다. 네. 정말 그럴까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또 계속 또 갔다가 공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또 그렇다고 자기네들도 꼭꼭 싸매고 있는 입장 쪽에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만큼 생각보다 물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정은 좀 올라오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물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예. 현상이 나냐면은 지금까지 아예 중국의 반도체 디램 쪽에서 시장 점유율 한 3% 정도면은 네. 많았을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년 가게 되면 10%대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 10%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예. 두 자릿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시장 3위죠.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온다. 3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럴 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 쏟아붓는 과정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또 디램만 생각하는데 낸드 같은 네.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 낸드 같은 경우도 양쯔 메모리라고 이쪽에서도 생각보다 낸드 쪽 계속 자기네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치고 올라온 모습들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라고 해서 지금 경합심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는 HBM 고 난이도의 또 디램을 쌓는 쪽과 그리고 네. 또 수익성이 높은 쪽 이쪽으로 계속 가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예. 디램은 이제 보강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엔비디아로 가서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요. 디램은 자꾸 중국에서 쫓아오고 있고 사면초가죠. 정말 사면초가. 이거를 예. HBM3E를 납품한다고 공언한 게 4분기잖아요. 4분기는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 시장에서 거의 약간 공식적인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서 삼성전자가 네. 연내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까요? 이 4분기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삼성전자가 양치기 소년처럼 얘기한 게 서너 가지가 되죠. 네. 지금 또 이제 M&A 관련된 쪽들도 M&A. 예, 한 20조급 떼서 한번 큰 또 M&A를 하겠다. 그래서 네. 과거 하마는 일단 시초였고 그 뒤로 뭔가 계속 또 글로벌 확대를 해가겠다라고 그렇죠. 했던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예. 지금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혹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시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네. 약 한 100조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10조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조는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M&A를 할 거에 대해서 그걸 빼온 게 아니냐. 차라리 그 돈을 기술 혁신에 쓰는 게 낫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은 예상을 했었는데 혹시나 또 자사주 매입 그렇게 간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 게 또 하나고 또 두 번째는 혹시 케이펙스 투자 있죠. 매년 반도체는 이제 투자를 계속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 투자를 할 것들을 미리 빼와서 자사주 매입 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현금 흐름들이 네. 지난 2년 동안은 되게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둔화되는데 갖고 있던 보유 현금을 가지고 그렇게 또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시장의 반응들은 뭐 일단 지금 주가가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대응한 건 맞는데 혹시 미래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을 하기가 시작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하는데 삼성이 못하는 이유는 네. 그 본딩 방식.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왜 TC 본딩이라고 하잖아요. 하이닉스 방식을. 네. 근데 삼성은 그 NCF 방식.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의 차이일까요? 그 환경에서 구동이 안 되는 뭐 결정적인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펄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식이 좋다, 이 방식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인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MRMUF라고 하는 이제 하이닉스가 하는 방식이죠. 네. 네. 그거를 삼성전자도 따랐으면 하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no. 우리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뭐 똑같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야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아니 왜 이쪽으로 해서 편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자꾸 그쪽을 고집하느냐라고 네, 네.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조금 좀 그렇죠. 엇갈림이 나오기 시작하고 삼성은 그래도 자존심을 찾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삼성은 네. 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는 커머디티 시장이잖아요. 일단 찍어서 생산하면 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고객이 바뀌었죠. 원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삼성이 아직도 그 자만심을 못 버리고 이 도전자의 위치에 섰다라는 걸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아쉬운 측면들 네.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의 또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 거고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엔비디아랑 TSMC랑 SK하이닉스랑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과정들을 봤었을 때 네. 지금 삼성전자도 되게 부럽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엔비디아 입장도
들어왔었으면 좋겠어요. 뭐 한미 반도체랑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도 이제 근데 관계 거기에 개선하고. 그러니까 방식을 조금 바꿔서 그쪽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약간 유화된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예. 삼성과 한미반도체는 아직 그렇게 예전부터 좀 되게 껄끄러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만약에 그러면 우리 그쪽으로 갈 테니까 네. 한미반도체 장비 줘.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오케이 하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메모리는 뭐 워낙 삼성이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으니 기대를 걸어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문제는 이 비메모리 네. 파운드리 쪽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쓴 비용이 뭐 80조다, 뭐 90조다 하는데 이거 다 그냥 매몰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러니까 삼성의 전략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치킨 케이블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왕자가 된 이후 약 한 20년 가까이 이제 누려왔었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안 좋은 사이클에도 적자는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총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적자는 그렇게 크게 안 보는 상황 쪽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도 돈 번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 번 걸 가지고 그러면 메모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쏟아부은 거죠. 근데 그게 성과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 쪽에서 성과가 나지도 않는데 그럼 거기다 계속 또 돈을 부어야 되느냐? 예. 라고 해서 지금 고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사업들을 좀 재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좀 미국에 있는 테일러 공장에 대해서 나가서 좀 확대하려는 것들도 다시 이제 사람들 불러모으고 네. 그러면서 지금 재정비하는 구간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운드리 분사설 얘기도 나오고 물론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요. 네. 또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네. 이 비메모리 분야 우리 협력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다는데 이게 뭐 협력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뭐 M&A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일단 보면은 이제 많이 처진 두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저 밑에 아직 성과가 안 나오는 네, 그렇죠. 좀 성적 안 좋은 친구들 어떻게 보면 50등하고 뭐 49등이 서로 손잡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머리를 맞대봐야 네. 뭐 무슨 시너지가 있겠냐. 네, 48등 할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성과가 나온다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시장의 반응들은 뭔가 좀 파운드리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TSMC 아니면 제대로 된 파운드리를 못하는 쪽 아닙니까? 특히 그 2나노급 이하까지 들어가는 고난이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을 보게 되면은 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내놓으라 할 빅테크 기업들이 다 거기가 있으니까 네. 나머지 쪽에 대해서도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때는 그랬습니다. 구글도 그랬고 텐더 칩 같은 경우도 삼성이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예. 퀄컴 쪽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근데 왜 다시 갔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한 맡겼다가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단절하고 다 TSMC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삼성전자가 TSMC랑 뭐 경쟁 관계니까 네. 삼성전자 너네한테 줄 수 없다. 뭐 네.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볼 땐 핑계 갖고 그냥 실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수율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납기까지 해서 한 뭐 100개를 받아야 되는데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공장 돌리는데 한계가 있고 네. 근데 3, 40개밖에 못 준다. 그럼 답답한 거죠. 이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잘하는 데 가서 할게.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TSMC로 몰리는 과정들이죠. 근데 요즘 네. 뭐 하삼하라는 말 하잖아요. 네. 하이닉스 있다가 삼성 갔다가 다시 하이닉스로 간 거. 결국 이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네. 그 인력의 문제인데 네. 이런 관리의 삼성이 이런 인력 관리에 있어서 좀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고 업계 분위기는 딴 데 갔다가 다시 하이닉스로 들어오잖아요. 네. 되게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관계자 분의 얘기로 왜요? 따르면 어떤 점에서? 전통적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네. 나가서 딴 데 이렇게 외유하고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게 모르게. 예. 네, 그걸 떠나서 그래도 일단 가장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인력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변화를 이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또 진짜 깜짝 놀랄 뉴스가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거기서 노조의 예.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과거는 못 봤던 얘기들이죠.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물론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면서 네. 그만큼 워라밸이 또 커졌고 그에 따라서 내가 나를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예. 좀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반도체 기업의 그 생명은 기술력인데 네. 그동안 너무 이 비용 절감에 치중한 나머지 네. 기술 이런 엔지니어 이 우대를 좀 홀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연말 인사 혁신이에요. 12월에 과연 그렇죠. 예. 삼성에서 어느 정도의 인사 혁신을 보여줄 것인가. 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말 뭐 기술 그런 인력 위주로 좀 재배치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쇄신책이라고 그러죠. 예, 쇄신책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기술과 과학과 약간 좀 잊혀졌다가 예전에 뭐 하셨던 분 이분이 이제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한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아예 그냥 해외에서 직접 뛰던 인재, 그러니까 약간 좀 파격적인 인재 발탁도 좀 필요하지 않나 기술적으로 네. 예, 연관돼서 그런 쪽들을 모아가서 예. 이게 우리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하는 좀 파격적인 조치들이 좀 나오는 게 파격적인 조치. 앞에 배치돼야 이제 삼성전자가 좀 뭘 바뀌어서 하겠구나 그렇죠. 예. 라고 하는 식이 나올 텐데 예전에 디램 사업부를 끌었다고 했던 분이 다시 오게 되면 이제 분위기 그렇죠. 약간 꼰대 뭐 이런 느낌. 네. 내부적으로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쇄신하기 위해서 자 뭐 다시 다 모여서 다시 짠 한번 하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야 우리 일요일 날 모여서 우리 등산이나 가자 이래서 뭐 분위기 쇄신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좀 쇼킹할 만한 네. 그런 쪽의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게 그나마 좀 바람입니다. 바람. 현대차는 CEO를 스페인 출신을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파격적인 인사의 변화 이런 게 글쎄요 삼성한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이번 12월 달 초의 인사도 그냥 그 정도로 보고 그거보다 그냥 차라리 엔비디아로 HBM3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사주 매입 효과와 고가까지 해서 예. 한 번 더 훅 오르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더 맞지 않나 아니면 싶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가진 강점이 글로벌 네트워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아주 시장이 놀랄 만한 M&A가 나오는 거 그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기대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때는 또 하만이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전장 반도체라든가 그런 하만 쪽에- 하나죠 인수했던 게. 예, 하만 하나죠. 시장의 평가도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실적이 돌아오는 시기까지 그래요?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그런 큰 실적 변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장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장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아니면 또 그거 관련된 어떤 자동차 쪽의 변화를 네. 또 이제 앞으로 바뀌는 건 전기차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대를 안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기대 안 하다가 얘기가 나와야 그다음에 그렇죠. 와우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외국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조금 더 멀리 보면은 내년 1월에 이 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실적 전망은 좀 미리 한번 해보시면 실적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플랫한 정도보다 플랫 아니면 좀 떨어지는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네. 상반기까지는 어떤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디램 가격과 함께 네. 또 이어지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업황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예. 삼성전자는 과연 그럴 정도의 방어력과 또 가장 중요한 주 매출처 뭐 엔비디아가 있겠느냐 네. 안쪽이고 또 삼성전자는 HBM을 어디 많이 넘기냐면 중국 쪽으로 많이 넘깁니다. 주 고객사가 그쪽으로 많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트럼프 2.0 시대에 계속 중국 대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음으로 양으로 또 영향을 게 아니냐 네. 이런 것들도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첩첩산중이네요. 끝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하나만 여쭤보면 네. 아무래도 이 8만 전자, 7만 전자대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분들 어떻게 손절하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좀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는 소위 말해 물타기 전략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아주 장기로 가기 싫으시다. 그러면은 이번에 혹시나 6만 원대에서 제 6만 원에서 한 6만 5천 원대 사이 정도쯤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호재를 통해서 혹시나 반영이 해서 쭉 한번 올라온다. 그때쯤에는 줄였다가 네. 뭐 줄여서 좀 다음 흐름을 노리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길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네. 그냥 뭐 묻어둬요? 다음 반도체 사이클까지 생각할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저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배당 받고 네. 다음 반도체 사이클까지 그냥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는 하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 증시에서 네. 사이클화된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끌어갔었을 때 별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그래도 그나마 성장 관련된 쪽 그리고 좀 성장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라서 밸류가 막 업되는 종목들이 더 주가 탄력들이 강하거든요. 네. 한때 저희가 뭐 2차 전지도 그랬었고 또 뭐 엔터주도 한번 그랬었고 그랬죠. 그런 예. 초기에 밸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강한 섹터들이 좋지. 이거는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장기로 보는 거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